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한국어 교원 직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쉬울 듯 하면서 쉽지 않고요. 어려울 듯 하면서도 막상 재미있는 직업이죠.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한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격증과 또 취업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문규입니다.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한국어 교원에 도전하는 여성분들을 위해 한국어 교원 취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조재한 박사님 그리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격증과 또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이 한국어 교원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문규 팀장님께 이 한국어 교원이란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 한국어 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제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국어를 가리키는 네. 교사 역할을 하는 거라서 즉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리키는 교사가 이제 한국어 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국어 교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팀장님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자질은 네. 그 교육생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이 교육 대상자분들이 네. 이제 외국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한국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이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겠죠. 교육을 해주고 하면 조금 더 이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애정으로 갔다가 나중에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죠? 애정이 또 다른 표현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학생이 대상자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민자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배려심이 좀 많은 그런 교원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또한 한국의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요즘 글로벌 사회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앞으로도 더 유망한 직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문규 팀장님께서는 한국어 교원 직업의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태국, 필리핀 등 이런 여러 나라에서 제2 외국어를 이제 한국어로 채택을 해서 네.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 예. 또한 지금 K-팝이라든지 뭐 드라마 그리고 뭐 패션이나 여러 가지 범위의 영역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한류 열풍의 붐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국어라든지 한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추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이제 취업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고 네. 또한 그 전망 또한 같이 더 촉망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원에 관련된 직업적 매력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다양한 이제 계층, 네.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그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이제 우리의 언어, 이제 한국어를 이제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같이 전파하는 맞아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 한국 교원이라는 자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네. 이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학생,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이민자, 그다음에 또 다문화 어린이들 뭐 이런 학생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시대에 맞춰서 그 뭐
외국 국적의 또한 동포들이라던가 이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점점 더 추세가 뭐 5천만 인구 중에 200만 명이 이제 다문화 가정이고 외국인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뭐 좀 애정 어린 시선과 또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크게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언어가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한국어 언어로서의 홍보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이 사실 무슨 직업인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또 일상 속에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오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막연히 한국어 교원 자격증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 한국어를 가리키는 교사, 그러니까 국어교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네. 가장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자격증 자체가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교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렇죠. 이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하시는 분들과는 전혀 다른 이제 자격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지원 부장님께서는 뭐 대표적인 오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사라고 하면 대부분은 많은 문의를 하시는 것 중에 교육대학을 나와야 하나요? 라고 하는 문의가 네. 많으시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한국어 교원은 반드시 교육대학을 나와야만 교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교원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이나 뭐 꼭 국문학과라던가 이런 학과를 나와야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장년 여성 이제 특집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중장년 여성이 한국어 교원의 이 직업에 좀 어울릴까요?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 또 매칭을 하면 좋을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뭐 어울리는 직업이 어울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어떤 게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뭐 한국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다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이제 한국어의 사용을 좀 올바르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겠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뭐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추가적인 또 질문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 특색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장 그렇죠. 박사님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건가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 막 틀리면 이 쓰는 문화라든지 이게 좀 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교육을 받고 네. 그리고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 대상자분들을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역적인 특색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재환 박사님처럼 사투리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도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예. 제가 사투리 지금 쓰고 있는 거 표시가 나나요? 상당히 모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중장년 여성들이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대학에서 전공자가 아니어도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이나 3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교원으로서 활동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어를 사랑하고 또 언어에 관심이 많으시고 흥미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중장년 여성들은 말씀하기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 또 좀 공부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부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실 때 이 중장년 여성이 한국어 교원에 굉장히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중장년 여성이 도전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중장년 여성분들이 도전을 하실 때 한국어 교원 2급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반,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셔야 네. 되거든요. 네. 대학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죠. 좀 어려움이 그게 있으시기 힘들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려움. 근데 그 2년 정도의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그 시간만 공부를 하셔서 이수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 교원을 이제 어쨌든 좀 준비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럼 대학교 학과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네, 대학에도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되고 있는 편인데요. 네. 보통 한국어 교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문학과나 교육학과를 나와야지 되느냐라는 문의가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과라는 네. 학과명으로 개설되어 있고요. 또한 뭐 저희 같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서도 네. 충분히 이수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으로서는 뭐 경희대학교라던가 뭐 외국어대학교 이런 학교 등에서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녀가 돌아왔다 중장년 특집으로요. 한국어 교원편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한국어 교원 관련 자격증 이야기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국어 교원 관련 자격증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평생교육원. 이곳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오늘은 수강생들의 모의 발표 수업 실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전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발표 실습에 앞서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 한국어 교원 2급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학습자분들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관련 과목들을 많이 수강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점검할 수 있는 그 수업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 과정을 해볼 수 있는 그 수업입니다. 이론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수강생들의 모의 발표 수업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수업이 아니라 동료 수강생들 앞에서 하는 모의 수업이지만 수업 진행이 익숙하지 않은 수강생들에게는 정말 떨리는 시간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자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실습이 저희가 수업 발표를 하는 시간이라서 오늘 마지막 저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를 발표해서 피드백도 받고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선생님이 되기 전에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 수업을 듣다 보면 그것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정확하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사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좀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자격증만 따면 그냥 뭐 어디 봉사라도 하면 나를 안 써주겠느냐 했는데 이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할지언정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원에 대한 중장년 여성들의 도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두 멋진 한국어 교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주민 여성분들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또 탈북민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또 여기에 대한 능력을 가지시게 된다면 얼마든지 전문적인 교사, 강사로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한국어 교원 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알아볼 텐데요. 먼저 팀장님, 이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한국어 교원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명으로 이제 발급이 되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급, 2급, 3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1급은 2급을 취득하신 이후에 이제 뭐 승급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수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규대학교, 그리고 이제 학점운영 제도를 통한 이제 학위 과정,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위 과정을 통해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또한 그리고 이제 3급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 과정을 통해서 네.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제 최종적으로 1급을 취득을 하시려면은 뭐 3급이나 2급을 취득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5년이라는 경력,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1200시간의 강의 경력이 좀 필요로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3급을 따고 1급까지 올라가시려면은 보통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네. 되기 때문에 보통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네. 보통 이제 학점운영제 과정이나 이제 대학교 정규 과정은 이제 편입 과정이나 학점운영 과정 통해서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팀장님, 그럼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제 저희 기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학습자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성분들은 한 70% 정도, 또한 남성분들은 한 30% 정도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여성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이제 뭐 전국적인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계신 네.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저희 기관에서는 20대부터 60대까지 좀 많이 연령층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보통 이제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 정도 네. 선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중장년층 여성분들한테 딱 최적의 직업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1급, 2급, 3급 이 승급 과정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한국어 교원 1급 자격은 네.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강의 경력 인정 기관에서 네. 이제 5년 이상 그리고 1200시간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1급으로 승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급에서 2급으로 승급을 하기 위해서도 네. 동일한 과정, 그러니까 5년에 1200시간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승급이 가능하시고요. 네. 또한 이제 1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승급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2급과 3급 과정 응시 자격, 이제 2급과 3급을 취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급, 3급 과정의 응시 자격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해서 학습자의 응시 자격에 따라 네.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네. 또한 2급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년제 대학교 이제 학위 과정이나 복수 전공 과정, 네. 그리고 이제 학점 운행제도 학위 과정이나 이제 복수 전공 과정으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3급 자격도 이제 양성 과정,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으로 정확하게 120시간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네. 이 시험을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셔야지만 네. 정확하게 이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바로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바로 3급을 거치고 2급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러한 약간 승급에 관련된 절차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2급, 3급 과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학습자가 이제 응시 자격에 따라서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굳이 뭐 2급을 따기 위해서 3급을 따고 또 2급을 따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요. 네. 그다음에 2급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급 과정으로도 취득이 가능하시고, 이제 본인의 이제 3급을 취득하고 싶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3급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예,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3급은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양성 교육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2급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년째 나왔던 전문대학 나오신 분들은 2급을 그럼 취득이 바로 힘든가요? 아니면? 취득은 가능은 하시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 2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계셔야만 그러니까 4년째라는 게 딱 전제가 딱 깔려지는 예, 예. 거죠.
음. 4년제 학위가 있으셔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뭐 전문대 졸업하셨거나 중간에 이제 중도 포기하신 학습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년제 과정, 예, 예. 4년제 과정으로 뭐 편입이나 뭐 새로 학점 입학이나 문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라는 이 부분이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1, 2, 3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좀 관련 전공을 안 한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이 있다면 어떤 과정일까요? 일단 뭐 정규대학교를 졸업을 하신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간이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이제 학습자분들께서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교육비, 네. 교육비와 기간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체가 네.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학점운영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복수 전공, 복수 전공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게 네. 가장 이제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 자체가 짧게는 1년, 길게는 이제 1년 반, 이렇게 2학기,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정규대학교에 이제 출석 수업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온라인 교육, 평생 교육 이런 부분들이 또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또 취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취업을 이제 위해서 3급을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할 수도 있잖아요. 3급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취업을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2급까지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 기준이 좀 어떻게 되죠? 네. 물론 2급, 3급 다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 교원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네. 3급 같은 경우는 대상자 자체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일정 그 수업을 이수하시고 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는 거고, 네. 2급 같은 경우는 대학과 관련된 동일한 그 네.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2급이 더 낫다, 3급이 더 낫다라고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급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대학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네.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필수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뭐 필드에서 나가서 교원으로 활동하실 때 아무래도 그 1년 반, 2년 정도의 그 공부하신 그 시간들을 이제 아무래도 녹여서 그 교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급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과 3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3급의 이론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 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급 과정은 이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으로요. 네. 이제 각 영역별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 이수 시간이 총 이제 120시간입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각각의 이제 1영역에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개론, 그리고 한국어 의문론, 네. 그리고 한국어 문법론, 뭐 한국어 어휘론, 그리고 한국어 의미론 등 이제 한국 어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30시간 정도, 이제 30시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대조 언어학, 그리고 언어학 개론, 그리고 사회 언어학, 그리고 외국어 습득론 등 이제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에 대한 이제 내용 12시간을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3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그리고 뭐 외국어로서의 언어 교수 이론, 그리고 뭐 한국어 교재론, 그리고 능력 평가론 등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 이제 이게 46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4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문학개론, 그리고 한국사회 이해, 그리고 네. 한국의 현대 문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 이제 1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어 실습, 네. 실습 과정이 20시간이 포함이 돼서 총 5개 영역에서 이제 120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야,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론만 들어도 지금 빵빵한 네, 머리가 이런 교육 아파요. 과정인데, 자, 그러면 3급 실습 과정은 또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뭐 3급 실습 과정의 명칭은 네.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이고요. 예. 이 실습 과목의 진행 과정은 이제 뭐 강의 참관, 네. 그리고 모의 수업,
이렇게 두 개의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강의 참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현장, 그러니까 뭐 다문화 센터라든지 뭐 외국인 이민자 센터 네. 이런 쪽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한 강의, 예. 이 강의를 참관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의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저희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동료라든지 학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모의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네. 이런 과정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담당 교수님들께서 이런 이제 학습자분들이 뭐 강의 참관을 하고 작성하는 뭐 강의 참관 보고서 네. 그리고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뭐 모의 수업 교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해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업 시간 이제 이수할 수 있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3급 자격증 시험은 그럼 언제 또 얼마나 자주 시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시행 시기와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교원 3급 자격증 시험의 정식 명칭은 이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네, 지금 이 시험은 매년 1회,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보통 접수는 올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접수는 7월, 그리고 시험은 9월 달에 이렇게 시행을 그럼 했어요. 올해는 이미 네. 종료가 된 예, 거네요. 올해는 종료가 됐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아마 또 7월 동일하게 일정을 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험에서 필기와 면접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나요? 일단 필기 시험은 이제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각각의 이제 1교시에 한국어학 그리고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고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그리고 한국 문화 이렇게 해서 총 이 두 과목 총 4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4과목 시험을 보면서 이제 각각의 과목별로 네. 만약에 뭐 40점 미만이 성적을 취득을 했다라고 네. 하면 이제 꽈락이 되기 때문에 네. 40점 미만의 과목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과정들을 들어보다 보니까 네. 이 합격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3급 자격증 시험 합격률은 조 박사님이 직접 조사하셨다고요? 예, 한 5년, 최근 5년에 관련된 합격률을 좀 봤는데요. 1차, 이제 즉 2011년도부터 한 2015년도까지의 합격률만 제가 간단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이제 이론 시험이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합격률이 23.8%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34.6%가 됐고요. 네. 2013년도에는 30.9%, 2014년도에는 33%, 2015년도에는 갑자기 뜁니다. 61.4%로 갑자기 높아졌네요. 약 2배 이상이 네. 이제 뛰게 되는데요. 2차 면접의 합격률을 잠시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86.8% 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는 79.1, 네. 2013년도에는 82.4%, 2014년도에는 81.8%, 네. 그리고 2015년도에는 76.4%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이론 교육 과정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2급의 교육 과정은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네.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네. 전공 과목 15과목 이게 이제 학점으로는 이제 45학점에 대해서 네.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이수하게 되는 과목도 3급과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이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2급의 그럼 실습도 그럼 3급과 뭐 큰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어떤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2급과 3급의 실습 부분도 이제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 3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의 수업 그리고 강의 참관 네.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되는 수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강의 참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네.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 교육원, 네. 다문화 센터라든지 이민자 센터 이런 쪽에서 이제 직접 강의 참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모의 수업도 동일하게 저희 이제 같은 학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3급과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네, 3급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영역에서 이제 네.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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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3급 교육과정 모두 정말 들어보니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이론 교육과정 중에서 수강생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론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이제 1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특정 과목을 좀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영역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1영역, 네. 1영역 과정인데 이 과정이 이제 한국 어학의 이제 모든 연구 분야를 개관하는 이제 수업입니다. 네. 한국 어학의 모든 연구 분야를 개관하는 수업인 한국 어학개론은 네. 이제 한국어의 음성학 그리고 음운론, 네. 형태론, 그 통사론, 의미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르기까지 해서 네. 이제 개별 언어학으로서의 한국 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게 하는 이제 영역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상당히 좀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어쨌든 이론을 거쳐야 되고 이제 실습까지 가게 되는데 이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그 이유는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실습 같은 경우는 뭐 강의 참가는 그렇죠. 교육을 이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모의 수업 부분이 그렇겠죠. 좀 가장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예. 이제 일단은 모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강의 교환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지 않은 학습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수업을 교환을 작성하는 부분부터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진행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텐데 학습자, 그러니까 동료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중장년층 분들 중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좀 나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 최고령 합격자는 몇 살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 기관에서 이제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최고령 합격자분 같은 경우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54년생 그 나이는 네. 요새는 이제 64, 네. 64에서 취득을 하셨고 예.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9년생 그래서 이제 68 그래서 상당히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예. 네. 많이 좀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어찌 보면 그런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는 이 수강생들, 교육생분들의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승급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거 3급과 2급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구분지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좋죠. 일단 교원 3급의 경우는 이제 양성 과정으로 120시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양성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탈락되는 부분이 이제 시험입니다. 이제 국가 시험을 보고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영역별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점 미만의 꽈락 없이 예.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면접 시험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에서 이제 탈락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교원 2급의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목 이수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꽈락 과목에 대한 이제 네. 꽈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꽈락되는 큰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출석. 네. 출석 미달로 인한 꽈락이 발생이 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학점행제도나 모두 이제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이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60점 미만, 이제 58점, 59점 때 취득하실 경우에 안타깝지만 이제 꽈락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자격증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격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좀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가장 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진행을 망고의 해주셔야 되는 진리겠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교원 3급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양성 과정 이수 후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잖아요. 네. 시험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이전 연도차의 뭐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풀어본다거나,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각의 연도별로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네. 기출 문제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출제 경향 이런 네. 부분들 위주로 잘 참고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3급 시험 응시하시는 데는 크게 네.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과목 이수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학습자분들께서 이제 그 성실함이 가장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실함. 정해진 출석이라든지 그리고 정해진 학사 일정에 맞춰서 네.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부지런하게 일정이 시작되면은 시작되는 초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좀 미리미리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취득하시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네. 역시나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요.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오는 근데 것 제가 같네요. 봐도 지금 일반 때 다른 자격 제도나 자격증처럼 그냥 간단하게 공부해서 취득하는 네.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네. 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또 꾸준하게 끈기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보시기에 한국어 교원 관련된 자격증 제도 좀 개선 방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한국교원 제도 자체가 네. 이제 학예과정이나 뭐 양성과정, 네. 복수전공 이런 이제 과정으로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과정 자체가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이제 취업적인 부분, 취업처가 이렇게 학습자분들이 직접 많이 알고 계시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학습자분들께서 좀 더 이제 쉽고 빠르게 취득 뭐 취업 정보라든지 네. 뭐 취업할 수 있는 현장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좀 가장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취득하고 나서 그분들이 또 나갈 수 있는 길을 또 빨리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한국어 교원의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희 그 교육원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남성, 여성의 비율이 뭐 3대 7, 여성의 비율이 7, 뭐 남성의 비율이 3인데 막상 교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8대 2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이 8, 남성이 2.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도 꽤 있으신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훨씬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아이를 낳으시고 이제 교육 다 마치신 이후에 활동하시기에 좀 더 이로우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교원들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확실히 가리키는 분야에 관련해서는 교육 분야는 여성분들이 탁월한 분야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 후에 진로 영역은 어떻게 좀 구분이 되나요? 네, 한 5개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국내외 대학에 있는 부설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어학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어 어학당에서 뭐 외국인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교육 기관들에서도 반드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등 학교에서 가능하세요. 그래서 근래에는 뭐 다문화 센터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초등학교라던가 이런 곳에 방과 후 학교로 개설된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린아이 학생들과 또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런 곳에서 뭐 한국어 학교를
설립하여서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세종학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학당이라는 곳에서는 해외로 한 300여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들로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진로를 취업하실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던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센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한 통합으로 보면 한 600여 군데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곳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곳에서 한국어 학교를 열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한국어 학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도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한국어 교원이 취업할 수 있는 진로 영역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인기 있는 진로 영역이 있다면 어딜까요? 네.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곳 중에 세종학당으로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자원봉사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외국에서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 중에는 퇴직 후에 봉사활동으로 외국에 나아가서 가까운 외국에 나아가서 가르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센터 이런 곳이 한 200여 군데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경력을 쌓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그러다면 팀장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좀 고려돼야 될 점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교육 대상자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각 나라별로 이제 성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별 이제 한국어의 이해도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고려를 최우선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한국어 교원이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기 전에 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실습 과목 중에는 참관 수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참관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쌓으실 수 있고요. 또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나 인턴제가 많지는 않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 수업을 참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경험도 쌓고 봉사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참관 가보면 이게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다 틀려요. 부장님이 딱 이 방송에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참관 수업 때, 또 실습 때,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어떤 부분을 놓치면 안 될까요? 네, 참관 수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어 교원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은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한국어 교원 선생님이 어떤 교재, 그 교환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막상 취업에 나가셔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환을 작성하시거나 어떤 교재를 사용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딱 참관 수업이나 실습을 하실 때는 그 교재, 교환 작성하는 방법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울하고 또 지방의 수요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취업 가능성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물론 서울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주민 여성들이라던가 다문화 가족은 경기도의 4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한 600여 군데가 퍼져 있기 때문에 다문화 지원센터, 외국인들을 노동자 센터라던가 이런 곳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지방에서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 서울보다는 지방 쪽에도 훨씬 더 그 수요가 또 많이 있고 네. 또 그분들을 또 필요로 하는 네, 분들이 또 많습니다. 많지 않을까 네. 그래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수업도 듣고 참관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력서에 어떤 점을 강조하면 네. 빨리 좀 취업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뭐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네. 작성해 주셔야 되지만 또한 이 한국어 학을 복수 전공으로 그러니까 네. 2급 자격증 같은 네. 경우에는 복수 전공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라는 네. 부분을 꼭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전공 학위와 자격증명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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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자격증 취득 때도 면접이 참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면접입니다. 이 면접 때 준비하면 좋은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어 교원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교원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취업이 특히 잘 되시는 분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라던가 또 외국인들에게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주민들에게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면접을 좀 더 잘 보시더라고요.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던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네. 과연 한국어 교원으로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오히려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외국인 노동자 혹은 뭐 유학생, 외국인 동포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도 아무래도 잘 풀어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외국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면접을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그 네. 분야에 대한 관심 또 지속적 꾸준한 경험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면접에 녹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와 좀 유사하긴 하는데 네. 이 취업처에서 이제 보통 기업이죠. 뭐 네. 기관이나 주로 원하는 이제 한국어 교원 이 유형들이 있다면 좀 타입을 좀 딱 정한다면 어떤 유형들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런 기관에서 원하시는 그 한국어 교원분들이 그냥 교원 자격증을 따고 바로 취업을 하시기보다는 그 교원으로서 뭐 자원봉사를 좀 하셨거나, 네, 뭐 그렇게 활동을 좀, 그러니까 많이 그 참관 수업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수업에 좀 그 적응을 해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취업하시기에 훨씬 더 좋고 그 기관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 원하고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럼요. 이제 한국어 교원이 돼서요. 취업을 했습니다. 네. 출근을 하면 하루 동안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초급반 프로그램이 오전 10시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보통 수업은 하루에 2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급반 수업이 2시간, 뭐 중급반 수업이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원분들이 뭐 출근을 하시게 되면 뭐 수업 준비를 많이 하시게 돼요. 네. 교재 준비라던가 그렇겠죠. 교환 준비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하시게 되고요. 또 뭐 다른 그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취미 활동이라던가 생활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수업 자료 준비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팀장님, 네. 요 일단 취업 후에 초보라는 딱지가 좀 떼기 전이죠. 이 한국어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있을까요? 일단 취업 후에 예. 아무래도 본인들만의 노하우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다양한 국적 그리고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가진 그 수강생 분들이 네. 모여 있기 때문에 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막연하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기존에 뭐 실습을 통해서 참관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이 참관 수업 때는 어차피 보기만 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본 것만으로는
실제 교육에 네.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한국어 교원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의 지식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업무에 필요한 좀 다른 분야 지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언어는 뭐 글만 뭐 듣고 말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전반적인 생활과 문화에 그렇죠. 대해서 가르치는 예. 것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여러 가지 풍습, 뭐 문화 이런 것들을 뭐 수업하실 때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또 외국인 분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네. 궁금하신 것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나 생활 전반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좀 풍부한 지식이 많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좀 지역별로 특색을 알려주는 것도 나름대로 좀 좋지 네, 않을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께서 워낙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네. 지금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이 한국어 교원 도전하려는 분들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힘내실 수 있게 이 취업 성공 사례를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연세가 50대 후반이셨던 경상도 지역의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보통 1년 반이면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취득을 하실 수 있는데 좀 2년이 넘게 2년 반 정도를 이제 수업을 좀 오랫동안 진행하셨어요. 아, 일부러?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빨리 하기 어려우시니까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네. 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 학습자분이 굉장히 불만도 많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중도 포기하고 싶다. 이런 네.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려서 계속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마치셨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셨구나까지만 하고 연락이 없으시다가 연락이 오셨는데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방과후 선생님으로 취업이 됐다고 네. 하시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그동안 공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취업 성공 사례를 친히 전화를 주셔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진짜 뿌듯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나 이렇게 해서 네. 취업했다. 어렵게. 그죠? 네. 가문의 영광으로 부분인데 그렇다면 정 팀장님 오래가는 한국 교원 분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이 특징으로는 이제 포용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포용력. 예, 포용력이 넓어야만 그 교육 대상자분들의 이제 다 다른 그렇겠죠. 문화라든지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포용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은 어떤 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어 교원이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네. 뭐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특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어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네. 그냥 단편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좀 추가하신다면 더욱 좋은 교원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네. 이런 분들이 또 오래 가고 네. 또 후배를 또 양성하고 그렇죠. 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네, 부분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보네요.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정문규 팀장님 그리고 이지연 부장님과 함께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또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께서 앞으로 한국어 교원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정문규 팀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네. 한국어 교원은 교육의 대상이 이제 다문화 과정이나 이제 재외동포, 네.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네. 의미가 있는 전문직입니다. 네. 네. 그리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비롯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취업이나 이제 유학 그리고 이제 결혼 등으로 해서 이제 거주하게 된 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또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이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또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는 이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제 직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더 넓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부장님. 네,
아직까지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이 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류가 퍼지고 또 한국어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한국어 교원이 양성되도록 좋은 시스템이 발전돼야지만 한국어 교육원의 또 사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한국어 교원, 앞으로 더더욱 유망한 직업 같은데요. 마지막으로요, 한국어 교원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끝에는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한국어 교원을 준비하시는 중장년 여성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한국어 교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한국어 교원 관련 빅데이터 분석과 최종 직업평가 그리고 직업 뉴스 이야기 코너죠. 잡 이수다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